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13% 정도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0.16%,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14로서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다음 미드캡이 1.2%, 스몰캡이 0.52%, 마이크로캡이 0.63%로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있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YTD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에 있고 지금 이제 S&P 500은 1.1%, 다우가 3.23%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해서 올해는 지금 이제 다우가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드캡이 한 9.1%,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몰캡도 9.5%, 마이크로캡도 5.95%로 소형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중에 있다. 해서 올해 상승주들의 첫 번째는 소형주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일단은 다우지수가 많다. 나스닥이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컨슈머 디펜스 요거만 2.11%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 베이징 머티리얼스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다음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죠. 즉 말해서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우 쪽으로 계속해서 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한 1.11%밖에는 상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다우 쪽에 많은 힘이 쏠리고 있고 이쪽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좀 개별 종목 쪽으로 봤을 때 월맛이 좀 많이 빠졌죠. 한 8% 가까이 빠졌는데 그랬던 이유는 실적이 전망치가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그로 인해서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아까 보셨듯이 컨슈머 디펜스가 안 좋았죠. 자, 그다음에 그 블루아울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오라클 역시도 신용의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5% 이상이 빠졌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5.27%나 상승했는데 자, 요거 자체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 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환급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아마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요번 주에 한번 봐야 될 것이 세마이컨덕터가 있죠. 세마이컨덕터에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서 많이 계속해서 일단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쪽에서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엔비디아도 조금은 상승했고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나 조금씩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버노바, 지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고조, 이란과 미국 간의 고조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았고 지금 이제 파이낸셜 분야도 조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요번 한 주 동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가치주는 0.38% 밖에 안 올랐다. 근데 YTD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가치주보다는 가치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4.53%. 자, 성장주는 1.11%로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는 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다 체킹하자. 이런 것들이 측면에 있어서 지금 존들이 계속해서 가치주 쪽으로 옮겨 타고 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기술주보다는. 자, 그쪽으로서 지금 정책이 좀 돌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월드 에쿼티 있죠. 이때 한 주 동안 1.16%, 지금까지는 4.34%로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 이머징 마켓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96인데 지금 이제 13.71로서 한국 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날리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미국을 제외한 시장 역시도 1.13% 상승했는데 11.17%나 상승되고 있다가 디벨 마켓이라든지 하여튼 이쪽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돌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드래켄밀리가 브라질의 지수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5일 동안만 보더라도 3.44%, YTD 기준은 23%, 올해 들어서도 23%는 올라갔다. 1년 동안은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머티리얼스 이런 원재료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니까 물가가 이제 떨어지긴 좀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브라질 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장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TLT 봤을 때는 지금 5일 동안 0.35%, YTD 기준으로서 한 2.58% 정도 상승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금리가 좀 많이 한 4.5까지 4.5 이상을 돌파하면서 갔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양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장기차의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TLT 반드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업군 속에 있어서 본다면은 5일 동안은 1.02%, YTD 기준으로서는 3.84% 정도 상승되고 있고, 저 골드 같은 경우는 1.3%로서 18.25%좀 상승이 많죠. 그 다음에 실버 역시도 이번에 9.9%나 상승하면서 18.94%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플래티늄 역시도 5.09로서 5.4%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죠. 5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5.88%. 그래서 지금도 YTD 기준에서 16%나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이제 골드하고 실버도 있지만은 5일도 상당히 많이 가스도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 고조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5일 동안 1.01% 상승했고, 나머지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 yen 같은 경우는 좀 다 하락이 됐죠. 자, 그래서 YT 지수를 봤을 때는 달러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파운드는 좀 하락이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니케이 쪽에 얘는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디포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수요일 날 엔비디아. 자, 그다음 또 세일즈폴스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또 스노우프레이크 이런 것들, 아이온큐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닝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경영진들이 이야기할 것인지, 자, 그런 것들 한번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지금 코올리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 부채가 얼마만큼 쌓이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상당히 중요한 다음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24일 날 있을 트럼프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다음 또 목요일 날은 이니셜 잡리스 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PPI 지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발언, 그다음 PPI 지수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첫 번째가 기업의 이익입니다. 어닝스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매출의 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레버뉴가 그것이 첫 번째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펀드 레이트 금리라든지 채권의 자금이 운용,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단 자금이 지금 이제 유동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업의 이익이 안 따라주는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주식들은 거기다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의 이익이 탄탄한 업종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이익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좋게 되면 이런 것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두 번째인데 우리가 두 번째에 너무나 우선시하게 되면은 첫 번째를 갖다 놓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봐야 될 것이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매출이죠. 매출을 본다면 매출 자체가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147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도 2307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025년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는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는 거. 꺾이는 게 없죠. 이렇게 꺾이는 게 있다 이러면 우리가 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닝 한번 보겠습니다. 어닝 자체는 314 정도 되고 있죠. 이게 314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273이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닝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27년도에도 364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 있지,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자, 일단 주가가 자체가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이익, 물론 이건 야든이 지금 이제 예측치인데, 예측치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는 좀 주가는 빠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에 있다. 기업의 이익에 증가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펀더멘털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S&P 500을 갖다가 지금 2000년도 있죠.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시총이 있죠. 마켓을 비교해 본데 시총이 이때도 한 42%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44%로서 마켓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총도 늘어났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해서 어닝 있죠. 자, 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익이 거의 한 37%나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때는 뭐 이익이 없었죠.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이익과 지금 마켓이 차이 나는데 자, 마켓 시총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여기는 37%, 여기는 많아봤자 뭐 21%밖에는 되지 않고 있죠. 아니면 15%나 차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마켓 좀 주가 자체는 그렇게 올라온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게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이 없다면 뭐 버블이 당연히 되니까 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폭락하지 않는 이유는 밑에 일단 어닝스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야드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6,300에서 한 7,700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21.7 정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있죠. 정보기술은 24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정보기술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S&P 지수는 뭐 그렇게 큰 폭에 하락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배수란 말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나누기 PR이 있죠. 1나누기 PR의 역수는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체가 주가 수익률이다. 주가 수익률이 클지 아니면 채권 수익률이 있죠. 채권의 수익률이 클지. 자, 그걸 일단 비교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채권의 수익률이 크다면 채권 쪽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지만 주가 수익률이 크다면 주가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지금 이제 상점 한 0.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보다도 주가 수익률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주가에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1나누기의 역수니까 지금 1나누기 PR의 역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나누기 지금 모습에서 22. 여기 보시게 되면 21.7배수죠. 그래서 나누기 21.7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4.6%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주가 수익률이 지금 이제 채권의 수익률보다는 좀 크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쪽에 좀 더 많은 지금 관심을 갈 수 있다. 정말 주가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이쪽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 속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정보통신 쪽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정말해서 빅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담아갈 때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밸류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인해서 경제학자들은 악화되는 미국 부채에 대해서 더욱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재정 적자는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1,60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이 요구되고 있는데 연방 재정 적자는 이번 회계연도에 1조 8,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가 부채는 역시 2036년도까지 GDP의 100%에서 120%로 증가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세가 15% 이상을 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 재정 적자는 경제학자들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불앤비엘 지수는 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xtremely unbullish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헤지펀드 포지셔닝 있죠. 헤지펀드는 얼마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66%. 얘들은 아직까지는 뉴트럴이다. 그렇게 큰 폭의 일단 주식을 사지는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에코티 플로 있죠. 이거는 주식의 플로는 79%로서 불리시한데, 자, 반면에 반대 채권 자체는 54%로서 뉴트럴하다. 아직까지는 자금 자체가 계속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지 반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크레딧 마켓 테크니컬스 요거는 79%죠. 자, 신용시장 역시도 불리시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스탁 있죠. 이것도 역시나 98%로서 불리시하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설베이 있던 포지션도 100%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불리시한 게 유출한 것보다 많죠.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랜비엘 인디케이터 9.4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랜비엘 인디케이터 있죠. 이제 강세 약세 지표 자체가 9.5 이상 됐을 때 지금 9.4입니다. 그러니까 9.5 이상 됐을 때 3개월 동안 얼마만큼 주가가 하락했느냐. S&P 500 지수가. 자,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부터 시작해서 1월 4일 날짜 그쪽에도 5.5%,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한 1.5%, 8.6%, 그 다음에 1.7%, 전반적으로 봐선 한 5.5%는 평균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5가 됐을 때 너무 강세장이 됐을 때는 브랜비얼가 강세장이 됐을 때는 조금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S&P 500의 나머지 대비해서 지금 이제 테크 레이쇼 기술주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른 섹터 대비해 가지고 아웃퍼폼이 있죠. 그런 채널에 지금 이제 10년간의 그 아웃퍼폼 채널에 지금 바닥권에 와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만큼의 지금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 심리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소비 심리 자체는 이제 바름부터 시작해서 탑까지 있죠. 그래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다 지금 이제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펀드 레이트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초과 준비금 있죠. 요거에 일단 금리에서 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설정이 되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레이트가 어느 정도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 세 가지 요소의 구성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패드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보유량이 있죠. 한 GDP의 2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묻는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초과 준비금수 있죠. XX, 그 다음에 레저리브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패드가 매니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5bgb 정도의 반대에 지금 레이트 안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위 내에서 실효금리를 갖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묻어 나와서 지금 이제 스탠딩 레포 있죠. 스탠딩 레포란 말은 지금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자, 그 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영레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것이 3.5%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실효금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3.6% 되고 있다. 실링을 본다면은 가장 높은 것이 이제 3.75% 되고 있고 자, 아까 보셨지 초과 준비금 있죠. 그 금리는 한 3.65%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은 좀 관리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는 백셋에서 나타난 자료죠. 자, 그걸 보시게 되면 65% 정도가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 아웃퍼폼 했던 것이 65% 이상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수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2001년도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이 이제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 있다. 나스닥이 안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 자체를 본다면 65% 이상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헤지 펀드하고 뮤추얼 펀드의 섹터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가로축이 쪽은 지금 현재 뮤추얼 펀드고 세로축은 헤지 펀드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 그다음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 머티리얼스 소재라든지 에너지. 자, 이쪽은 공통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반면에 자, 안 좋게 있는 포지션이 없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큰 자금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쪽에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이제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엔비디아 AI 칩이 계속 소비를 한다는 거죠. 더 많은 램을 갖다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 나올 때마다 300GB 정도 되고 있죠. 루빈이 나오면은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칩 하나 자체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자체를. 자,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파워풀한 PC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당분간 아무래도 계속 좀 상승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디램과 낸드의 지금 이제 서플라이고 디맨스의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급이 많이 꼬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16년도가 가장 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때가 디램하고 낸드 값이 자체가 지금 수급이 딸리고 있다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2027년도 되면 조금은 줄어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수급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더 상승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테크 하드웨어 자체가 한국의 EPS 있죠. 그게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지 봤을 때는 지금 88%나 지금 이제 그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0% 중에서. 자, 그만큼은 지금 하드웨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의 많은 지금 EPS를 갖다가 기여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ROE 있죠. 자, 그걸 할 때 리턴 온 에쿼티,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되고 있느냐, 그걸 비교해 봤을 때 PB 레이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상당히 있다, 매력적이다,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미력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ROE는 좋은데, 그 상관계수 0.45보다도 상당히 낮게 되고 있지만 타이완 같은 게 상당히 높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ROE는 좋고 수익률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샌디스크,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더 여력이 있지 않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일단 추세서로도 본다면은 조금 일단 각도는 아무래도 조금 한 번은 일단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35도 같으면은 지금 한 45도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각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추세가 조금은 힘을 잃고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힘을 잃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완전히 털고 나올 때는 이럴 때입니다. 고점을 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나는 jel에서 저점을 깨버릴 때 있죠. 이럴 때, 자, 그럴 때가 확인하면서 사살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런 오른쪽 어깨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 중에 있고 약간은 꺾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주가 자체가 완전히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어닝하고 매출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때문에 아직까지 들고 갈 때지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역시도 20주선을 갖다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서 약간 눌릴 수가 있다. 그러면도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은 좀 많이 조금 일단 반등이 나왔죠.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면서 양봉이 나타났다. 주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조금은 멈추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팅은 또 바닥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이 내려왔던 나스닥이 조금은 달릴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우가 많이 올라가 있고 나스닥은 좀 처져 있으니까 좀 키를 맞출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셀 역시도 계속해서 추세는 20주선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보셨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주선을 깨고 내려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일단 4.5를 돌파하지 않고 좀 내려와 있다가 좀 4%대에서 다시 좀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뭐 금리 자체가 그렇게 큰 폭에 내려온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4에서 한 4.5를 갖다가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한다는 것은 뭐 크게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4.5를 넘어서서 올라간다면 좀 위험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차근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가 일단 가야만이 주가가 좀 나스닥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주봉에서 본다면 한 3파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4파, 5파까지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만약에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54,000대까지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반등이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고 시간과 기간 조정이 조금은 거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된다. 자, 그거 자체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4월달 넘어가면서 4월 15일이 자, 텍스를 갖다 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부터 시작해서 5월달 그 이후부터 정말해서 연준 의장이 바뀌고 금리 인하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되지 않겠는가. 여기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그때까지는 이렇게 횡보 장세가 좀 되지 않나.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한 주였죠.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단타 치면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먹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차트를 본 1시간 차트입니다. 그는 짧게 보시게 되면은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삼각 수렴형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속해서 밑에서 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위에서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주 동안 나타났다 해서 파동이 많이 응축이 돼서 이제부터는 위든 아래든 좀 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행보 기간이 좀 상당히 많이 길었다는 겁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니까 저거 6개월 이상 일단 횡보를 했다는 거겠죠. 자, 횡보한 후에는 주가는 위든 아래든 마찬가지로 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주가 자체가 막 큰 폭으로 위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 기대치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매출의 총이익률 이런 것들도 GP 마진도 좋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때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기점을 좀 맞이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구글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에서 바로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300불 밑에 이럴 때서부터는 일단 반등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죠. 물론 20주 이평선을 좀 하락을 했지만은 연속 한 7, 8일 정도 하락했다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다시금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300불이라든지 그때는 좀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 또 주가 상승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마존 역시도 주봉 차트에서 거의 지금 이제 200주선 있죠. 그 밑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항상 200주선 가까이 왔을 때, 이격이 좁혀질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럴 때 밑에 있을 때는 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일단 다시금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죠. 200주선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직전 라인 때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 350불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때가 저항이죠. 레지스턴스라든지 여기는 서포트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저 그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은 또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조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조금 완전히 큰 폭으로 꺾인다기보다는 좀 옆으로 눕다가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은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주봉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 하락 추세도 아니고 상승 추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는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신다면 또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메타라든지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서 또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메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봉 차트도 조금은 반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좀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소 외에는 거의 다가 일단 반등이 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것들한 그런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빅테크 잘 나가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